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8일 금요일 오후 5시 38분 비트코인 현재 3,550만원대까지 소폭 반등을 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살짝 좀 빠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반등이 나온 이유는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더 빠질 수도 있었는데 빠지는 것보다는 이제 위로 상승이 나왔고 요때랑 좀 비슷한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다시 다 잡아먹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 쌍바닥 자리를 한번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단기 반등이 나온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JP모건에서 예금 기반 토큰을 출시 검토 중이다. 당국의 승인을 이제 대기하고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JPM 코인이라는 이제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하기도 했었던 그런 JP모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좀 개발 중인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들어가는 이 개발 중인 토큰 자체가 고객 예금을 디지털 자산화한 것으로 송금이나 결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용성이 넓은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미 기본 인프라 개발이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승인만 해주면은 바로 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JP모건이라는 미국의 이제 거대 투자 은행에서 그것도 예금 기반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리플이랑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목표 자체가 송금이나 결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예금을 디지털 자산화한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 예금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으면은 그거를 코인화, 토큰화해서 그걸로 송금이나 결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JP모건 예금 기반 토큰으로 결제 시 뭐 10% 추가 할인 뭐 이런 것도 마케팅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용성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경우에 JP모건 뿐만 아니라 모건스탠리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미국의 유수 투자은행 그리고 한국까지도 어떻게 되면은 이런 예금 기반 토큰들을 출시를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예금 기반 토큰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코인에 대한 어떤 강력한 또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면 대형 투자은행의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든지 EDXM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거래소에 일단 상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게 또 업비트에 또 상장을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거래소에 하나하나 상장될 때만 또 큰 펌핑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좀 반등이 세게 터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단기 흐름으로 보시면은 아까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3번 두드렸어요. 지금 3번이나 두드렸는데 지금 못 뚫었다라는 거는 이렇게 좀 빠질 수 있다. 단기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고 그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라인까지 나오냐. 차트적인 이제 지지 저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여기 저항이 일단 지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26,100달러 정도까지는 한번 이제 밀리는 그림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여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들어올린 측면에서 보면은 50% 그러니까 올린 거의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25,800달러 정도 선까지 25,800달러 바로 이 박스권의 하단과 상단 자리에 어느 정도 이 중심 박스 정도에까지는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다. 왜냐면은 올리고 나서 거의 다 내려오던 패턴이 지금 이 박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좀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오전에 숏을 잡아 드렸죠. 이 자리에서도 이거 못 뚫고 있다. 이제 숏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약간 올라오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고 좀 더 빠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여기를 지지를 일단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자리 붕괴하게 되면 밑으로 쭉 이제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숏으로 아까 진입을 해서 1시 38분에 숏 드렸죠. 요거 이제 3번 못 뚫는다 빠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자 요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숏을 드렸고 빠져주면서 바로 수익권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수익권에 들어갔고 요정도 라인까지 좀 더 빠질 수 있어 보인다라고 단기 추세 설명을 드렸고 지금 빠지고 있죠. 요런 식으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이 났을 때는 좀 익절을 하면서 가는 게 맞고 어느 정도 이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숏으로 좀 더 이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 26,000달러 정도까지는 목표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롱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매 이 단기 박스권 내에서의 하단에서는 롱을 잡았을 때 지금 반등이 계속 잘 나와주고 있고 또 이제 박스 상단을 좀 돌파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JP모건발 호재를 돌파했지만 그대로 또 빠지는 이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횡보를 하겠죠. 왜냐면 주말이니까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맞이 횡보를 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빠지겠다고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9월 13일 CPI라는 초대형 이벤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이 CPI에 대한 이 예측치는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CPI가
전달보다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달에 전전달에 3%, 전달에 3.2가 나왔기 때문에 3.4 정도가 나올 수 있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CPI 전에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하방으로 내려꽂는,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움직임, 여기서 이제 위로 올려쳐주면서 쇼 스퀴징 짜주고, 여기서 롱 잡은 애들 다시 짜주고, 자 그 다음에는 크게 보면은 또 역방향으로 올려놓고 내리고 숏으로 한번 롱을 스퀴징하는 거죠. 롱을 여기서 이제 롱 잡은 물량들은 어느 정도 좀 청산시켜주고 다시 반등을 주는 요런 흐름. 그러니까 이거랑 대칭되는 흐름이 여기서 위로 쏘고 아래로 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래로 쏘고 위로 쏘는 이런 흐름이 다음 주 중에 9월 13일 CPI를 기점으로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9월 13일에 큰 변동성을 누구나 예측하기 때문에 10일, 12일에 미리 변동성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미리 변동성이 터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는 이런 박스권 횡보 자리를 좀 탈피하는 움직임, 여기 이 박스 지금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현물 ETF 그레이스케일 승소발 빔이 나왔다가 도로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리고 내렸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 이 극복 28K를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하방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크게 쌍고 저항을 맞고 어쨌든 추세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깨게 되면 그게 이제 마지막 하락일 수 있다. 22K 구간에서는 대형 반등이 또 터질 수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자리 흐름이 이제 9월 말 정도로 흘러갈수록 나올 수 있겠다. 또 이제 9월 말에는 추석도 있기 때문에 이 추석 전에 어떤 뭐 대규모로 하락의 움직임, 그 다음에 10월부터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찍게 되면은 굉장히 큰 롱타점 나올 수 있겠다. 반면에 지금 이 JP 모건발 호재로 반등을 그래도 해준 이 지점과 이 지금 4번이나 지지받고 있어요. 25,100달러 찍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를 안 가고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 바로 25,400달러를 깨지 않고 옆으로 계속 빼면서 여기를 한번 다시 터치를 해준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올라간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22K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대칭형으로 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주봉 마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이번 주 주봉이 양봉으로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내려가다가 주봉 양봉하고 올라갔고 여기도 이제 주봉상 아래꼬리 크게 달아주고 올라갔고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내려온 구간에서 주봉상 양봉을 마감을 해준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양봉 마감 해주게 되면 추세를 좀 다시 돌리는 이런 흐름이 좀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는 척을 하는 건지 진짜 지지를 받고 있는 건지는 한 1, 2주 뒤에 그 양상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주봉상으로 지금 이 아래 꼬리 자체 깨지 않고 지금 4주 동안 지켜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바닥과 여기 바닥 쌍바닥의 형태를 이루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준 게 이번에 이제 JP모건 쪽에서 예금 기반 토큰을 출시 검토하고 당국의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게 호재로 작용하고 호재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 좀 바닥 지지의 작용도 도와주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직 하락 이후에 누구나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하지만 여기서 안 나왔어요. 여기는 크게 주고 안 나오고 바로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때랑 비슷한 양상의 패턴이 나올 경우에 바로 이런 식으로 디귿자로 회복해주면서 그냥 뚫어버리고 고점을 그냥 뚫어버리고 한번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림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현물 입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더없이 좋은 1차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되는 거죠. 더 떨어지면 더 사고 결국에는 여기 이하로는 안 내려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2만 달러 정도는 좀 지켜주면서 최악의 경우에도 2만입니다. 저는 2만 2천이 깨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한번 깬다라고 했을 때는 2만 달러 정도 최저 바닥을 삼아서 크게 바닥을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매수를 고려해뒀을 때 이렇게 크게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사실 그게 이제 매매의 원칙이죠. 올라갈 때는 단타로 좀 짧게 매매를 해볼 수가 있지만 이런 눌림목에서 들어갔을 때 반등을 또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빠져주는 구간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한다.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치도 그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하다 보면 평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내가 좀 많은 물량을 들어갔더라도 올라와주면 익절을 하면 되는 거죠. 익절하고 원래 가져가려고 했던 물량 여기서 1,000만원 샀다라고 해도 2,000만원 3,000만원 샀다라고 하면 올라갔을 때 2,000만원 팔고 수익권에서 팔고 1,000만원만 그냥 홀딩하면 올라가면 또 이제 500만원 팔고 내려가면 다시 뭐 1,000만원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 우상향하는 사이클에서는 롱 관점 그러니까 이제 현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위아래로 흔들기가 좀 나올 수는 있어도 큰 내려박음 이후에 어느 정도 차트 추세를 돌리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설사 여기서 한 번, 두 번 더 빠진다 해도 오히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숏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죠. 여기서 비트코인이 지금 지지하고 있는 구간 바닥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악재 뉴스로는 SEC가 이번에 이제 그리스퀘일과의 어떤 GBTC를 이제 현물 ETF로 돌리는 거에 대한 소송에서 졌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뭐 딴지를 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일단은 단기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SEC에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부할 수 있는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소송전을 이어나갈 경우에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나올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서 한 계단 또 떨어지면서 24K에서 23K를 한번 찍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의 악재로는 이런 게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좀 여기서 좀 빠진다라고 해도 오히려 더 큰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하실로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알트 전체의 시총 캡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여기 반감기 이후에 비트가 랠리를 펼칠 때 알트들도 거대한 상승이 터졌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20년도 불장 때에도 반감기 이후에 비트가 쭉 69K까지 올라갈 때 알트들도 이제 불장이 찾아왔다. 그리고 이후에 눌림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비트는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줬지만 알트들은 전혀 좀 반등을 해준 모습이 안 보이고, 결국에는 이 횡보, 저점에서의 횡보 구간이 시작하고 나서 다시 올라가기까지의 2.5년, 2년 반이 걸린다. 938일이 걸린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좀 거칠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사이클상 이번에도 비트코인 반감기 직후부터 알트들이 불반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알트들은 한번 올라갈 때 10배, 20배, 50배, 100배까지도 터지는 코인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코인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잠자코 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집 기간을 거친 뒤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24년 4월이죠. 여기 반감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알트들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내년에 결국에는 알트들이 움직이는 그런 원년이 될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구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워낙 움직임이 없으니까 지금 매수도 섣불리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서 위로 쭉쭉 올라갈 때 대중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물론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알트 캡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빼고 있는 지금이 매수 적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알트들도 말씀드린 대로 잡코인, 히포크랏, 스토리지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코인입니다. 이 스토리지도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 여기서 스텔라룸의 스토리지 불러 주목해야 된다. 여기서도 말씀드렸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저번 영상에서도 316원 요때 말씀드렸고, 어차피 여기서 지금 지지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주는 흐름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스텔라루멘이 스토리지가 지금 344원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쭉 바닥을 딛고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들어 올리게 되면 최소 450원 위로 찍을 경우에는 여기 찍어준 자리 600원 자리도 한번 이런 식으로 찍고 피레침 찍고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알트들 특징이 또 주말 오전에 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갑자기 쏘고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일요일 아침에 쏘고 내려온다든지 요런 단기적인 펌핑 흐름이 스토리지 조금 이제 나와줄 수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요런 거 히포크랏 요런 것도 주봉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바닥이 나온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메이저 코인들은 여전히 조금 움직임이 없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조금 빠지는 흐름인데 이제는 빠지는 폭이 좀 많이 좀 잦아들면서 옆으로 빼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는데, 리플도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은 600원 정도 선부터는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렸다가 지지를 잘 받아준 구간, 뭐 요 정도 구간이 되겠죠. 560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지 좀 단기적인 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서 소송 결과 좋게 나왔다가 결국에 그걸 다 지금 반납하는 흐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건 좀 좋은 흐름은 아닌데, 비트코인이 또 빠지는 추세기 때문에 리플도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여기서 좀 더 내릴 수는 있지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이고, 비트가 이제 한번 빠졌다가 크게 올라갈 때 리플도 이런 구간에서 한번 빠졌다가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비트의 흐름과 맞춰서 결국에는 알트도 그런 반등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알트들의 맏형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23만원 요 정도 구간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이게 여기서 쌍바닥을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올린 거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딛고 올려놓는데 결국에 여기도 쌍고 저항을 지금 맞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올린 거의 절반 자리 정도까지, 그 정도 자리까지 조정이 일단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지를 만약에 못 받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딛고 W로 못 올릴 경우에는 그 다음에 거의 200만원까지 깨고 180만원까지 한번 밀렸다가, 요 정도까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밀릴 경우에 알트들도 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 파이널 바닥, 여기서 원바닥, 투바닥, 이제 쓰리바닥이 되겠죠. 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빠른 한두 달 내로 올 것 같다. 차트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이어가다가 바닥이 잡히고 이렇게 흐름 다시 돌리는 이 흐름이 한두 달 내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굉장히 짧은 기간에는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한두 달 내로 좀 바닥이 잡히면서 다시 방향을 돌리는 이런 흐름이 이더리움에게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럴 때 알트들도 좀 힘차게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트들이 너무 움직임이 없긴 하지만 조금 이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괜찮다.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더 단기 펌핑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단타를 치면서 어쨌거나 이런 빙하기 시즌을 좀 보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대불장이 왔을 때 이런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350원짜리가 여기 보시면은 4,600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준 이런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장이 왔을 때는 이렇게 2,500%, 2,000%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또 펌핑을 주니까, 이런 구간에서 사실 매매를 했을 때, 롱 위주의 접근을 했을 때도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한번 겪어봤듯이 갈 때까지 간 이런 고점 자리에서는 숏을 진입했을 때도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잡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요런 거 보이는 거 보면은 뭐 주봉 관점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1, 2주 정도는 더 상승 추세로 갈 수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요런 거 찾아가지고 최대한 단기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그 다음에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횡보 구간은 다음 주 CPI랑 맞물려서, 그리고 일단은 어제 상승을 빔을 조금 나와줬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는 숏으로 좀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숏으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제 숏을 타점을 들여서 충분히 좀 수익권에 들어가 줬고, 자, 요런 단기 타점을 잡으면서도 우리는 큰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중요한 지지 라인이 깨졌을 경우에는 숏으로 크게 빠질 수 있고, 다만 24K에서의 강한 반등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또 노려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뉴스 일단 빠르게 살펴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많이 빠졌습니다. 애플이 2% 빠졌고, 중국에 이제 애플 보이콧 운동, 불매 운동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애플의 타격이 있고, 애플이 이제는 좀 주가가 좀 빠질만도 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게 없었어도 중국의 보이콧, 그런 문제가 없었어도 지금 달러 인덱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이라든지 비트는 이 달러 인덱스랑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달러 인덱스도 주봉상으로 음봉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시점이 나와줘야 조금 이제 하락 추세로 꺾일 수가 있고, 올라가다가 달러가 꺾일 때 비트랑 나스닥이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렇지만 아직은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봉상으로 음봉 마감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그랬을 때 비트나 나스닥도 반전을 좀 꾀할 수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나스닥도 일봉상으로 보시면 쭉 이렇게 꺾이고 있어요. 애플 효과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고점 자리 뚫지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여기 지지 못 받고 흘러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연말까지 조금 빠지는 그림, 나스닥도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지는 그림이 예측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랑 비트코인이나 나스닥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달러 인덱스를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이
애플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이 월봉상으로 두 개째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잘 올라가다가 두 개 음봉 떨어지고 나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꺾여져서 어느 정도 조정받는 흐름, 그랬을 때 140달러까지 좀 애플이 밀리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도 좀 같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 결국에는 나스닥이나 비트가 어느 정도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맞춰지고 있고 비트가 좀 더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애플이 어느 정도 140달러까지 내려오는 지점에서 우리가 비트 반등을 먼저 선제적으로 노려볼 수도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의 애플 주가라든지 달러 인덱스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비트코인이 눌리게 되더라도 그것은 좀 단기적이고 결국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최근 투자 노트에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례 없는 랠리를 펼칠 준비가 됐다. 또 이런 레포트를 냈어요. 그 이후로는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고, 개인 투자자가 주도했던 이전 랠리와는 달리 이번 강세 사이클은 기관이 주도할 것이다. 더불어서 현물 ETF 승인까지 될 경우에 3년 이내 암호화폐 시장파의 약 10%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흐름상 비트코인이 조금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어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역대급 상승 랠리를 좀 펼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숏은 어쨌거나 단기로만 보는 게 맞는 거고,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한번 밀려준다라고 해도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기 자리에서 반등도 상당히 좀 세게 나온 걸 우리가 목격을 했고, 그대로 눌러놓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저점 깬다라고 해도 반등 강하게 주면서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리다가 방향을 돌린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롱, 이런 구간에서 숏을 진입을 하면서 최대한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다가 바닥이 어느 정도 잡히는 시점, 제 예상으로는 한 10월, 11월 정도의 바닥이 잡힐 거라고 보는데, 그런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빠진다 하더라도 빠질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면은 아까 계속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저항 자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눈에 보인다? 거래량 터지면서 30분 봉으로 이렇게 3번이나 도전했는데 못 뚫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숏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권 들어가면 익절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또 크게 빠진다?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쌍바닥 롱을 진입을 해서 또 단기적으로 반등을 또 노릴 수 있고, 여기서 더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직전에 주요 지지 라인 여기를 이제 깰 경우에는 좀 크게 보면서 이런 식의 반등 노려 본다든지 이런 식의 매매를 좀 계속 진행을 하면서 단기 수익을 최대한 쌓아 나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도움되는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JP 모건발 호재, 그렇지만 좀 더 숏으로 눌릴 수는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올라와도 또 숏 자리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3번 못 뚫을 자리 이제 뚫으면은 강하게 올라갈 건데, 여기서 일단은 이걸 뚫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27,000달러 저항이 또 있어요. 여기서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또 우리가 숏으로 노려보면서 너무 조급하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그런 식으로 타점 나올 때만 최대한 손익비 좋은 구간에서 거래량 터지는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챙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